안녕하세요.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과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어디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곳도 마땅치 않고 한편으론 남편이든 그 여자든 이 사연 좀 듣고 정신 좀 차렸으면 해서 이렇게 몇 자 적어보네요. 왕년에 고생 한번 안 하는 사람 없다지만 제 인생도 참 박복합니다. 저를 낳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는 어머니는 제 나이 15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한 1년은 할머니와 함께 지냈는데 할머니가 저를 어찌나 미워하시던지요. 딸이라서 밉다, 키가 커서 싫다, 지 애미 잡아먹은 X, 사춘기로 한참 예민하던 시기에 할머니의 폭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런 와중에 저희 아버지는 돈 벌어온다고 집안 곳곳을 전전하셨다 들었는데 그러다 하루는 아버지보다도 한참 어려 보이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새어머니라 하더군요. 새어머니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나쁜 분은 결코 아니셨어요. 하지만 그땐 저도 어렸으니 새어머니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고 새어머니도 어떻게 엄마 노릇이란 걸 해야 하는지 감을 못 잡는 눈치였네요. 게다가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면 할머니는 새어머니를 정말 못살게 괴롭혔어요. 별것도 아닌데 손이 크네, 엉덩이가 가볍네 어쩌네 저쩌네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 일들로 새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새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하시대요. 그도 그럴 것이 어려서는 잘 몰랐는데 돌아가신 어머니 병원비다 뭐다 해서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돈을 많이 가져다 썼던 모양이에요. 할머니도 할머니대로 다 큰 아들이 저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 그 화풀이를 저한테 하다가 나중엔 애먼 새어머니한테 했던 거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새어머니가 공경에 처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몰라라 하기 일쑤였고요. 결국 저희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돈 벌어온다고 지방에 내려간 어느 날 오밤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후로 아버지가 어떤 심정으로 사셨는진 솔직히 모르겠어요. 단 한 번도 저에게 그 속을 내비치신 적이 없으니까요. 다만 새어머니까지 집을 떠나자 아버지는 완전히 일을 손에서 놓으셨습니다. 자식인 저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나 봐요. 하루가 멀다 하고 낮밤으로 술만 찾아대셨지요. 누가 술이라도 한 잔 사준다 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고요. 돌아가신 그날도 동네 아저씨들하고 술을 드셨대요. 한 아저씨가 데려다 준다 하는 걸 아버지가 자긴 멀쩡하다고 고집을 피우곤 혼자 집으로 향하셨다는데 경찰한테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가니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도로에서 자동차 세대에 연달아 치이셨다고요. 저희 아버지 사건은 뉴스에도 나오고 잠깐이나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금방 또 잊혀졌어요. 세상살이가 원래 그렇잖아요. 이후로 저는 다시 할머니와 둘이 지내게 되었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는 게 아니대요. 아버지가 그랬듯이 할머니도 술을 찾기 시작하셨고 언젠가 한 번은 저더러 공부는 해서 뭘 하냐며 제 교과서를 다 찢어버리셨지요. 그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날 할머니가 저를 불러 200만 원을 손에 쥐어주시더니 나가랍니다. 저를 보면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나서 억장이 무너진다고 당신 앞에서 사라지라대요. 그렇게 집을 나왔어요. 아니,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후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요. 공장 생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맡은 일만 잘하면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니 그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지요. 그러다 제 나이 25에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이후로 6개월의 짧은 연애를 하고 단촐한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었네요. 결혼할 때 제가 모아둔 돈과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작은 전세방을 구했어요. 시부모님은 부모 없는 제 처지가 마음에 안 든다며 전혀 도움을 안 주셨고요. 그러다 제가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임신을 하면서 공장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첫째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어찌나 유난이셨는 제 귀에 딱지가 않는 기분이었지요. 그리고 다행히 어머님의 바램대로 저는 10달을 꼬박 채운 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님께 며느리로 인정을 받았어요. 내 배 아파 낳은 아들, 그리고 남편, 시부모님, 비로소 내 가족이 생겼다는 그 기쁨과 행복은 어디 견줄 것이 못 되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2돌을 막 지났을 때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주말이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남편이 회사에 가서 확인할 게 있다며 집을 나서더라고요. 그런데 점심때가 지나도 집에 오지도 않고 혼자서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하니 안쓰럽더군요. 그래서 아들 얼굴 보고 힘내라는 뜻으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고 신호가 가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얼른 받았더니 남편이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에도 종종 휴대폰을 엉덩이로 잘못 눌러서 엉뚱한 데다 전화를 걸곤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양이었지요. 그래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남편한테 오빠 어쩌고 그래요. 그때부턴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고 여자가 하는 말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30초 남짓의 짧은 대화였지만 둘이 어떤 사이인지는 알고도 남을 만큼 저질스러운 대화가 오고 가더군요. 휴대폰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네요. 남편은 그날 늦은 밤이 돼서야 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 데이트는 잘했냐고 물으니 남편이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휴대폰으로 당신이 생중계해주지 않았냐 했지요. 그러자 남편이 허겁지겁 자기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되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영업하느라 만난 거라나 어쩐다나 영업을 몸으로 삶아떼고 하냐고 쏘아붙이니 저더러 하는 말이 집구석에 있는 제가 뭘 알겠냐입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거울 좀 보래요. 일주일 중 하루 쉬는데 너가 남자면 너 같은 여자랑 집구석에 있고 싶겠냐고요. 비참하고 화도 나고 더 속상한 건 이럴 때 전화할 친정도 친구도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라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같이 공장에서 일하던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냐며 그래도 이혼은 하지 말라대요. 지금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냐고 이혼하면 그 XX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참에 저더러 다시 일을 시작하래요. 어쨌든 돈이라도 몇 푼 쥐고 있어야 더 더러운 꼴은 안 볼 거라면서요. 언니 말을 듣다 보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당장 남편을 보면 더럽고 혐오스러울 것 같은데 그간 모은 돈은 이 집구석에 다 묶여있지. 생활비는 타서 쓰니 여윳돈도 없지. 그 생각을 하니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언니한테 어디 아는 일자리 없냐 물으니 마침 자기 아는 사람 사무실에서 사람을 구하더라며 자기가 다리를 놔주겠답니다. 공장만큼 돈은 안 주지만 그래도 애 키우면서 하기엔 나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바람핀 걸 걸린 이후로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더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을 한다고 하니 저 같은 애를 누가 써주냐면서 아주 무시를 하더군요. 너무 모욕적이었지만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기댈 곳이 없어서 이를 악물고 그 수모를 견뎠습니다. 아이는 어머님이 맡아주신다 하셔서 거기다 맡겼고 저는 회사 일을 시작했어요. 언니 말대로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집이 아닌 곳에서 제 할 일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더군요. 잡생각을 잊기 위해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사장마저 저한테 적당히 하라고 할 정도로 말이에요. 저는 월급을 받으면 70%를 주식에 부었습니다. 위험한 게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는 돈을 불릴 방법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사장이 제가 주식에 관심을 보이니 자기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리저리 도움을 주었어요. 이후로 어느 정도 그렇게 제 손에 목돈이 생기니 자신감도 생기대요. 남편이 바람을 피든 말든 무관심해지더라고요. 저 인간 없다고 내가 못 살 것도 아니다 싶었달까요. 그렇게 한 2년쯤 지났습니다. 아들은 어느덧 유치원생이 되었고 저도 회사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계속해서 근근히 계약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나 저한테 돈이 있는 걸 알면 어떻게든 뺏으려 들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여자의 눈이 멀어서 그런 건지 제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대요. 아니, 어쩌면 그냥 관심이 없었던 걸 수도 있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가정은 지키고 싶었어요. 남편이 미워서 정말 죽기를 바란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 이혼만은 안 하고 싶었지요.
어머님 아버님과는 원만하게 지내고 있었으니 남편만 제자리를 찾으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잘해볼까, 그러면 저 사람 마음이 돌아올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도 몇 번을 했었고요. 하지만 결국 저희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남편이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대요. 이대로는 더 못 살겠다고.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답니다. 저더러 그 애를 키워줄 거 아니면 이제 그만 자기를 놔달래요. 그런 소리까지 들은 마당에 껍데기만 잡고 살면 뭐하나 싶대요. 그래서 그러자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대신 이 전세집 보증금은 전부 내가 갚겠다. 아들은 데려가라 했습니다.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저 혼자서 아들을 잘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나마 어머님 아버님도 손자인 아들한테는 껌뻑 죽고 남편도 아들한테는 자상하고 좋은 아빠였으니 엄마인 저랑 단둘이 있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서 내린 결정이었네요. 재산이고 양육권이고 변호사 선임해서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이혼하니까 3달도 채 안 걸리더라고요. 3달 동안 남편은 보란듯이 그 여자 집에 가 있었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서운했던 건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가 이혼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곤 저더러 좀 참지 그랬냐면서 제 탓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이라도 아들 그렇게 키워서 미안하다 그런 소린 안 하시더군요. 남자가 원래 한두 번 정도는 한눈을 팔고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내버려두면 알아서 제자리를 찾는데 제가 일을 크게 만든 거래요. 그런 말을 듣고 있으니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싶고 한편으론 내 편 들어주는 친정이 없다는 게 서럽더군요. 한편 회사에다가는 사실 이혼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공장 언니가 귀띔을 해준 건지 저를 뽑아준 사람하고 사장이 먼저 아는 체를 해왔어요. 기분이 나빴다기보다는 큰 숙제 하나를 누가 대신 해결해준 것 같아서 후련했네요. 그리고 이후로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어서 밤새 눈물로 지샌 날도 있었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고 버텼지요. 그게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저는 전세 보증금의 그간 주식으로 모은 돈을 합해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사들였습니다. 시기를 잘 타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대출도 거의 받지 않고 샀지요. 인테리어도 큰돈 들여 했어요. 새로운 집에서 좋은 기운 받아서 잘 살아보자고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요. 그러다 3달 전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아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불이 나게 전화를 받는데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침통한 목소리로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이 암으로 입원을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저를 찾으신다고 저더러 와서 어머님 좀 돌봐주면 안 되냐입니다. 그 여자는 지금 배가 불러와서 어머님 병간호는 못한다나요? 그래서 그러면 돈 주고 간병인을 쓰던지 하면 되지. 내가 아직도 네 마누라로 보이냐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하지만 인간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처먹은 건지 또 연락을 해왔어요. 전 솔직히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으니 대뜸 악을 쓰대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고막이 다 찢어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남편이 대뜸 저더러 저 때문에 그 여자가 유산을 했답니다. 밑도 끝도 없는 남편의 말에 황당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니가 제가 어머님 병간호를 안 해줘서 그 여자가 병간호를 했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간병인을 쓰면 되지 그걸 왜 임산부를 시켰냐고 쏘아붙였지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어머님한테 잘 보이고 싶다면서 자진해서 한다고 했대요. 더 어이가 없었지요. 지가 한 걸 왜 나한테 날린가 싶어서. 그런데 어머님이 자꾸 그 여자 하는 것마다 저랑 비교를 하셨나 봐요. 그 여자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출산을 한 달도 안 남기고 애를 잃었다고요. 듣고 있으니 그 여자도 어지간히 멍청하네 싶으면서도 그게 왜 내 탓이라는 건지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 열받아서 이게 다 당신이 남한테 피해주고 살아서 주변 사람들이 벌받는 거라 했습니다. 네가 남의 가슴에 못 박은 거 지금 돌려받는 거라고 다 네 업보 때문이라고요. 그러면서 애 하나로 끝날 것 같냐고 지금 생각해보면 꽤나 잔인한 말을 퍼부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남편 뺨을 올려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신이 있구나 싶어서 무섭기도 하고 남편이 처한 상황이 고소하기도 하고 그래요.
카르마라는 게 정말 있기는 한가 봅니다. 아, 그리고 이런 와중에 속 편한 소리 같지만 저는 회사 사장님하고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하루빨리 모든 게 정리가 돼서 제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면 좋겠습니다.